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메이데이 노동절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이 상포 추적 11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 또 역시 여수 내통뉴스 오병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병정입니다. 여수 시민협 박성주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어제 수고가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제 검찰청 순천지검에 출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제 고발인 조사를 혼자 조용히 받으러 가신 게 아니고 네. 아주 응원부대가 그냥 한 부대가 같이 동행을 하셨던데. 네네. 이제 그냥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개인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개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 일을 관여했는 일인데, 상포지구 시민행동 쪽에서 함께 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검사가 위에서 내려보고 있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는 그러니까 업자들 간의 횡령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협에서 처음으로 시의회가 못한 그러니까 시의회 상포특위가 조사를 해서 이런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시장이 고발돼야 될 상황이다 해가지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게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시의회가 못하면 우리 시민협이 하겠다 해가지고 시민협 정책국장님인 박 국장님이 고발을 하셨어요, 대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검찰에서는 오랫동안 수사 중이어서 웬만한 사안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고발한 건 한 것도 이미 길 전에 저희가 고발하기 이전에 고발하러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좀 더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드러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검사는 조금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좀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수사 전반의 어떤 조감도라고 해. 이것을 이미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검사는.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검사가 이제 조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기자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기자 또 조사를 했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수시를 전수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었잖아요. 예. 많은 부서를 정말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또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양이 좀 어마어마할 텐데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해서 이거를 사건화 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검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분명히 인사청탁 부분은 내부 문건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걸려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물수수 부분도 어떤 이제 그 관련자의 증언이나 증거만 확보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촌 조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와 달리 추가로 검사가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3명의 검사가 열심히 이 상포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의지가 좀 느껴졌다. 네네네. 예. 몇 시간이나? 약 3시간 정도. 그래도 상당히 빨리 끝난 겁니다, 3시간이면. 그렇죠. 저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밤샘 조사 이런 건 없고. 마찬가지로 조사 다 끝나고 나면 또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거 있는데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장까지 다 찍고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조사를 그렇게 받으셨고, 그래서 만족스럽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습니다.
고발인 조사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의외로 참고인 조사가 좀 안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김재신 비서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검사에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처음 고소했던 그 회사의 감사도 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검사님이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어제 그 고발인 조사 그 조서에 다 담겼죠. 어제 저희가 고발한 거는 그 여수시 의회의 상포특위가 고발 안건을 상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이기 때문에 여수시 의회의 그 내용 그대로 한간에는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주철현 시장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포에 대해서 시민협은 알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포 횡령 문제가 이렇게 떠서 이거는 전혀 이럴 사안이 아닌 것인데 하고 들춰보니까 이미 매각이 됐었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했었다. 근데 이 상포는 이미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수시 의회에서도 이미 그 내용 가지고 여수시가 사내 만에 했었기 때문에 시 의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그걸 모르겠느냐. 근데 마치 사람들은 지금 이 산포가 막 이제 떠가지고 주철현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협이 나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호도된 것이다. 예. 언론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포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게 매각이 됐다라는 거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은 바로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우리가 성명을 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전에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알고 있지 못했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좀 요약하면 검사가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내지는 조사를 펼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주철현 시장의 선거 관련해서 예. 그게 사실이었느냐. 그다음 두 번째 횡령 부분에서 예. 그래서 첫 번째도 아니었고 횡령 부분도 그거는 검사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 시민단체가 사인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정의 차원에서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기를 치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사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뿐인 거고 다만 시민협은 행정과 의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이므로 예. 여수시가 행정을 잘못했다거나 여수시 의회가 행정을 잘못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저희는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다. 근데 그 부분을 강하게 제지를 시켰죠. 예. 시민협에 해왔던 고유의 그렇습니다. 예. 고유 영역의 업무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발인 조사가 그렇게 어제 잘 이루어졌고 또 고발인이신 우리 박 국장님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네. 그러나 참고인 조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피력하셨고 네. 지금 어째 현재 시장님 쪽 그 반응도 나오고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님은 주시장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행정행위가 과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만하고 투명한 행정, 그다음 공정한 행정을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장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시장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요. 이를테면은 도시 계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또 소재도 이미 발표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옥천도 지자체 단체장 ING 새로운 또 이제 6월 지방선거로 해가지고 단체장이 또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또 어떤 이러한 반복되죠. 관련된 사업들이 이어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검사가 이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웅천에 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돼서 그럼 웅천은 맨 처음에 7층 이상 못 짓도록 그 도시 계획이 설정이 됐는데 그게 그냥 시장이 하고자 해서 7층이 설정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전체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각종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7층이라는 높이를 맞췄는데 갑자기 29층으로 올라가면 그럼 그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루아침에 딱 바꿔버리면 행정이 공정하지가 않지 않느냐,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또 검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다 조서에 담겨 있으리라 보고요. 일단 오늘 저희들이 또 아주 중요한 이 상포지구 관련해 특별 게스트를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분이 먼저 좀 오 국장님을 만나셨다. 예. 횡령 고소권 당사자이기도 하고 상포 관련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분. 이제 사전에 이번에 출연하기로는 했었는데 뭐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잠깐 좀 만나고 갔는데요. 일단 제가 좀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죠. 네, JS 산업개발 김치권 대표는 이 삼부 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그때 당시는 GNC 개발 사업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제가 거기다 유소스텔을 짓기 위해서 삼부토건을 제가 매입을 했었던 과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부토건은 그런 저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Y개발의 감사로 이제 그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서 저한테 요 일을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감사로 제가 취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죠. 지금 상포지구가 삼부토건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거쳐서 대구의 부동산 회사 청풍을 비롯한 각 법인에 이제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땅 소유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차부터 7차까지 분양했다고 했어요. 예. 거기가 몇 명인가요? 제가 뭐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대략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토지거래허가 제한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이미 샀는데도 계약했는데도 개인 소유로 안 된다고 그래서 계약된 사람들도 또 나중에 산 사람들도 있죠. 예.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대충 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직 등기를 못 해준다고 해서 아마 일부 해약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 이 계약 파기가. 그런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50명에서 그러면 350에서 320. 예. 그래서 많이 보면은 580에서 한 700명가량한테 팔린 셈이 되네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등기를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참. 그런 것 때문에 대구 부동산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고 또 자기는 땅을 판다고 해서 광고를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뭐 고소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뒤에 7차를 제외한 나머지 약 14,000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분할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후순위 국제자유도시개발에서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저당을 말소로 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분할도 안 되고 또 지분 등기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Y사 김 대표한테 그 대구업체 회장이 수차례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근저당을 말소시켜달라. 그게 안 돼서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아마 여러 가지 간추려서 고소를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마 고소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더 이렇게 상포지구 관련해서 더 생생한 어떤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그 사인 간의 거래여서 구체적인 자료 몇 사람 어떻게 됐냐 하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삼부토건에서 Y개발로 넘어가고 Y개발로 넘어가는데 그 방금 말했던 대구의 부동산
청풍을 비롯한 그 법인들입니다. 거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런 것을 다 관여했던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한 것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불이익을 당해서 이제 고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예. 고소 움직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3,000평, 8,000평, 2만 평 단위 굵직굵직 하니까 처음에 이게 팔려면 힘들 텐데 해가지고 너무 땅이 크니까 덩어리가. 커서 힘들 텐데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 지금 구속된 김아무개 그 양반이 이제 함께 이런 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됐는데 그 본래 분할이 안 되는 게 맞고 예. 분할이 안 되는데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상포지구는 원래 분할이 안 되고 덩어리 큰 채로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분할이 된다라고 그랬다. 누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고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건. 구속된 K씨가 분할이 된다고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상으로 이제 따지고 본다면 준공 조건 중에 6개 항목을 준공을 해야만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만이 준공을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항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그 땅을 20년간 취득하지 못한 거죠. 못 온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못 온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는데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된다고 했고 대구에 그분들하고 팔 때 관계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스피커폰으로도 들려주고 예. 하면서 신뢰를 준 거죠.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일부 그 내용이 뭐 검찰도 이미 제출했다. 아니 근데 녹취록 그거는 관계를.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업자 네. 그분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15년 11월 27일 날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조건 이행 협의 요청 관련 도시계획 시설 설치 토지 등록 방안 보고를 승인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엄청 길네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 11월 27일입니다. 2015년이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 그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토지 등록이 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기반 시설이 6개 항목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분할의 대상도 아니고 일단 소유권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으니까 앞에가 다 무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이거를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이제 2015년도에 여수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행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서류에 의해서 검증된 거고요. 저는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처음에는 담당 직원이 안 된다고 했고 분할도 안 된다고 했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김아무개 씨가 된다, 되는 방향이 있다. 좀 기다려봐라 하더니 어느 일정 되니까 오케이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들도 만났고 누구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내용은 녹취록으로 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것과 제가 취재한 내용과 이렇게 결합해 보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 거기에 김아무개 씨가 대구 부동산을 상담하는데 스피커폰까지 들어놓고 상대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에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분할 등록이 안 됐었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된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조직적으로 건에 대해서 협력해서 밀어준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부토건하고 여수시하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 하니까 하루아침일에 이것은 삼부토건이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힘이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우리 대기업도 못하는 것을 이 자본금 1억 짜리가 해냈다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하신 그 K씨. 예, 거기서 그분의 오늘 증언에서 거기는 이제 몇 명까지만 했고
추가적인 것은 이제 녹음은 어려워서 제가 취재만 했는데 예, 그 예.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지금 1차부터 7차까지 된 데가 전부 다 팔렸지 않습니까? 네. 팔렸는데 개인한테 팔린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 단위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면 그쪽 용어로는 다 민다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지번으로 나눠서 다 팔았잖아요. 예, 이미 그 팔았는데. 지번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밀어버린다. 네, 다시 정리해가지고 당신 몫으로는 다시 또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바다에 매립해서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웅천회 같은 경우 웅천을 도시계획 하려고 해봐요. 어느 사람이 전, 어느 사람이 답, 임야 이렇게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모양도 틀리고 뭐 면적도 틀리고 할 거냐. 그걸 다 삽니다. 예. 그래가지고 밀어서 정리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 매립지에서 예. 그런 일을 시가 만든 거예요. 행정행위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스톱을 한 거예요. 아니, 7차 이후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분할 등록에서 전남도에서. 매입한 사람들이 밀도록 그러면 네. 동의를 해줬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그리고 동의를 동의도 해주기까지는- 받았습니다. 예, 동의를 해주기까지는 그냥 해줄 리가 없을 거. 자기네들 뭔가 이문이 남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감도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감도에서는 멋있는 막 빌딩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거 예, 분명히 일종 주거 시설인데 조감도가 멋있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또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낮은 건물만 짓게 됐는데 웅천지구처럼 9층인데 27층으로 그렇게 부가 되면 가치를 높여줘야만이. 훨씬 더 비싸게 대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밀도록 허락을 밀어도 상관없다. 동의서까지. 네, 더 나은 쪽으로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검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일정 주거 지역에서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고 우리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주면 국제해양관광도시답게 모든 새로운 도시는 디자인부터 새롭게 가야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걸렸으면 이게 거기까지 갔을 거 그럴 수 아닙니까? 있죠. 하고 원래. 끝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왜냐하면 민원이니까 김 대표가 한 얘기 있잖아요. 400명에서 350명, 250에서 300명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미. 계속 시를 그래서 상대로 계속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연초 벽두에 주체가 누구냐. 하지만 그렇게 와서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예. 실질적이냐 아니냐는 별로로 치고 나중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민원을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30년 넘은 20년 넘은 땅을 개발을 빨리 한다고 하면서 벌린 일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듣는 우리 그 일반 애청자들, 우리 뭐 시민들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억울하죠. 예. 네. 아니 시민들에게 처음부터 그 기회를 줬으면 시민들이 그래도 돈이라도 벌지. 응? 처음에 샀으면.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미 다른 아니 외지 돈이라도 부동산에다가- 벌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예. 이거 외지에다가 땅을 다 팔아놓고 갑자기 용도 변경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더 키워주겠다? 부가가치를 이거는 지금 키우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인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비용이 이제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일체는 책임으로. 그렇죠. 지금 삼부 토건하고 Y개발하고 청풍을 비롯한 부동산으로 갔잖아요. 거기서는 처음에 이거 3, 40억이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일부 공무원도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40억, 150억 나오니까 이쪽 부동산 쪽에서 그 비용이면 안 맞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고소 여기까지 나온 거죠. 고소 오늘 내일 된다고 하니까요. 또 고소된 이후에 고발장 내용, 물론 자기들 사인 간에 그러기 때문에 취재가 얼마나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이익만을 이게 추구하기 때문에 여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또 차이는 있지만 그 행정행위 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를 추적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소재들은 많이 나올 수 있죠. 요수시가 저하고 토론회를 할 때 그거는 분명히 삼부토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북토고는 국제사회 도시개발이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 또 국제사회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국제사회 도시개발은 또 부동산업체에다가 또 했어. 말이죠. 예. 계약서상. 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수시가 하게 만드는 거죠. 140억의 비용을 여수시가 다 들여서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수 시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처럼 오촌 조카 사위는 그 뭐 공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익분을 한꺼번에 한 입에 털어놓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구속되고 그걸 절대 털어놓지 않겠죠. 예. 그럼 누구 돈으로 해야 되냐면 여수 시민의 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토에 넣을 만한 돈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96억 횡령까지 90억 단위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검찰 수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뭐 앞으로 이제 피고발인 예.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피고발인이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이었으니까 예. 여수시장은 들어갈 것이고 고발 대상에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고 관계 공무원은 4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부서로 다 확대해서 예. 조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검찰의 몫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으면 또 고발인은 계속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자료 제출이 공식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자료 제출은 못하지만 한번 다 보시라고 얘기했더니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고발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물론 사인들 간의 거래고 그분들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측면이어서 우리하고 추구한 바는 다르지만 거기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더 취재해보고 또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시 공무원들 또 단체장이 연루된 걸로 보이는 이 사건 이제 제대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음 지자체 단체장에게까지 넘어갈 것 같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좀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